원투펀치 36번째 시간 옐로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순주 아나운서님을 대신해서 한준희 의원님을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지난번 승부 예측 결과 6경기 중에 3경기를 맞췄거든요. 네. 제가 게스트로 이제 나오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잘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결과를 보니까요. 네. 그냥 다 정배 찍으면 됐었네. 네. 그 웨스트햄 첼시 뭐 틀렸다 치더라도 네. 5경기는 맞출 수 있는 거네.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3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시험을 볼 때 네. 괜히 저 어렵게 꼬아서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답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할 걸. 그냥 쉽게 갈 걸. 오늘은 저는 무조건 편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교훈을 좀 얻었는데 이게. 하지만 이 옐로우를 제가 그래도 정순주 아나운서님과 같이 좀 계속 해오면서 느낀 게 나 이번에는 좀 정말 당연한 거 선택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이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탁 막혀요. 약간 틀어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틀리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지게 될지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두고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한준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5개를 맞추신 분이 무려 11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배만 해도 근데 AI 얘는 왜 이랬대? AI가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측을 했네요. 네. 얘는 뭐 미네네 악감정 있나? 아니면 뭐 AI가? 노란색이 반응을 했거나 그런 AI가 것 같아요.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보다 더 많이 맞춰주신 11분의 이 팬분들께 이 책을 다 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7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7권밖에 안 보내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전에도 이벤트를 차근차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남은 책 7권을 여기에 전부 쏟을 예정입니다. 11분 중에 7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옐로우에서 7분의 주인공을 가려보겠습니다. 바로 짠짜라잔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실 기계보다 더 정확한 건 손이죠. 손으로 직접 뽑아서 행운의 7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한준희 의원님부터 먼저 뽑아주시죠. 공정하게 한 분 뽑고 또 한 번 섞겠습니다. 양선웅님, 이건한님, 김경진님, 민경준님, 이규현임님, 박병문님, 허성호님. 이렇게 7분께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경기보단 많이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주 경기들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명철 해설위원님도 나는 정배로 가야지 라는 약간 그 목적의식이 좀 네. 보이는 매치업들이 많아요 지금. 게다가 제가 지난 회차 때는 여기에 결과를 안 썼거든요. 아예 써오셨어요? 제 예상 결과 써왔어요. 왜냐면 여기 왔는데 원래 마음에서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가 틀린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게 맞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와 왓포드의 경기. 리그 12위 브랜트포드. 최근 리그 6경기는 1승 2무 3패로 좋지 않고요. 리그 17위의 왓포드. 리그 6경기 1승 5패로 브랜트포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쉬운 선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꼬는 선택을 할 거냐 한준희 의원님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선택해 오신 경기들 중에 네. 요게 좀 까다로운 판이에요. 그렇죠. 브랜트포드가 물론 여기서는 홈이고 순위도 현재 더 높고 시즌 출발도 더 왓포드보다 네.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경기는 무승부. 무승부. 네, 저는 무승부. 두 팀 다 수비가 너무 시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 팀이 앞서고 있더라도 그럼 이제 뒤지고 있는 팀은 제헌텐 질 수 없어 하면서 또 아주 공격에 나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앞서고 있는 팀의 수비도 저는 뚫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고받아서 무승부가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브랜트포드가 최근 수비 기록이 6경기 12실점. 굉장히 수비가 불안합니다. 네. 라야 골키퍼의 지금 장기 부상 그리고 수비진도 아예르와 같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백스리가 주전 조합을 찾기 힘들고 점점 잔실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트포드는 수비가 불안한데 왓포드는 빌라전, 에버튼전, 맨유전 승리할 때 보면 역습에 굉장히 능한 공격진을 가지고 있죠. 그건 인정. 네, 엠마누엘 데니스도 그렇고. 역습에 한 방이 있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스마일 라사르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왓포드의 개인 기량이 브랜트포드를 누를 수 있다. 실수를 유발시키고 결정력을 좀 더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브랜트포드도 아이반 톤이나 이 은베모와 같은 좋은 공격진들이 여전히 화력이 좋아요. 브랜트포드가 수비는 못하지만 공격은 여전히 훌륭한데 근데 왓포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흐만 골키퍼의 선방이나 에콩의 공중볼 획득으로 좀 더 막아내는 빈도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와포드 승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개인 역량으로는 와포드가 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와포드의 수비는 믿으세요? 브렌트포드보다 믿겠습니다. 캐스카트와 에콩. 네. 그리고 왼쪽에 데니 로즈가 사실 제일 불안한데 로즈 쪽이 다행히 브렌트포드가 윙을 쓰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로즈를 집중 공략했던 팀들과는 다르게 브렌트포드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견이 갈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와포드 승리에 촉이 와서 이것만 저를 좀 믿고 가주시고. 그 와포드의 역습의 한 방. 네. 그거 있는 건 저도 애초에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역습 한 방으로 와포드가 한 골 정도 네. 더 많이 넣을 것 같다고 제가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다음 회차 때 저를 크게 꾸짖는 한준희 의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니까. 아, 그렇다고 제가 꾸짖겠어요. 네. 자, 이런 옐로우의 스토리를 주목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제 고집대로 가겠습니다. 와포드 승리. 와포드 승리. 자, 축하하겠습니다. 와포드 잘해주시기 바라요. 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합니다.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 리그 2위의 리버풀 최근 4승 1무 1패로 여전히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리그 6경기는 3승 3패인데 제라드 부임 이후의 성적을 봐야죠. 3승 1패로 제라드 부임 이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제라드는 리버풀한테 안 되죠. 리버풀 승. 리버풀 승. 이런 거 괜히 꼬우면 이런 거 괜히 꼬아 네. 가서 응모하신 분들보다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리버풀 승으로 가세요 그냥. 네.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찾아온 기록들만 좀 읽겠습니다. 맞대결 6경기가 리버풀 기준으로 4승 2패입니다. 근데 2패가 리그컵에서 당했던 0대5 대패. 근데 이 경기는 클럽 월드컵하고 그때 리그컵하고 맞아요. 일정이 네. 겹쳐서 거의 뭐 버리는 경기였죠. 네, 클롭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이 경기는 U23 팀 쓰겠다. 그래서 클롭이 아예 이 경기는 참여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대로 0대5의 대패가 나왔고요. 더 충격적인 결과가 이제 지난 시즌 전반기 때 리그 2대7 대패였습니다. 이때 빌라에게 너무 크게 당한 기억 때문에 리버풀 팬분들 중에도 빌라 하면 약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저 빌라의 인생 경기죠. 그렇죠. 빌라 팀의 인생 경기. 네, 그때 판다이크가 있었던 리버풀을 상대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이 1패를 당한 경기가 맨시티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맨시티전에 보면 원래 제라드 감독의 아스톤 빌라가 중앙으로 선수들의 폭을 굉장히 좁혀서 중앙의 공간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맨시티는 측면 트라이앵글, 측면 쪽 연결을 대단히 잘하는 팀이니까 이때 제라드 감독이 쉽게 가기보다는 약간 꼬아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비폭을 벌려서 측면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때 중앙 미드필더들도 좌우로 꽤 넓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중앙 쪽 공간을 맨체스터 시티한테 쉽게 허용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아스톤 빌라가 저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리버풀은 분명 아스톤 빌라의 벌어져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혹은 벌어져 있지 않고 아스톤 빌라가 중앙을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측면을 그렇다면 공략하면서 충분히 아스톤 빌라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살라와 같이 무르는 선수들의 해결사 능력에 주중 밀란전은 리버풀이 부담이 없어요. 체력적으로 충분히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아스톤 빌라전에 참여할 수 부담이 있겠죠. 있어도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부담이 있어. 예,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의 중원 조합까지 생각하면 아스톤 빌라는 중앙으로 좁혀도 문제, 측면으로 벌려도 문제, 그리고 리버풀은 이걸 공략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이거 리버풀로 꼭 가야 돼요. 이런 거 쉽게 가야죠. 이런 거 괜히 꼬면은 큰일 네, 나요. 그래서 리버풀의 승리 예상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첼시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리그 6경기 3승 2무 1패. 근데 지난 경기 웨스트햄한테 발목을 잡혔고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리그 14위. 근데 최근 리그 6경기 2승 3무 1패로 이제 조금씩 전반기보다는 좀 올라온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한준희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첼시가 요즘 조금 팬들이 아마 걱정이 좀 생길 거예요. 네. 지금 시렐 선수 비롯해서 이제 주요 부상자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꼬지 말고 첼시 승. 첼시 승. 왜냐하면 리즈는 기본적으로 비엘사 번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즌 전체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비엘사의 첫 번째 시즌과 또 두 번째 시즌 이렇게 봐도 그렇고, 경기 하나로 보면은 전반 45분과 후반 45분으로 봐도 그런데, 전반전에는 리즈가 좋은 경기를 하겠지만 첼시가 어느 정도 버틴 상황에서 후반전에 첼시가 설사 전반전에 뒤지더라도 역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리즈의 체력은 첼시의 공격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봐서 첼시 승. 첼시 승. 근데 요즘 첼시를 보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쉬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첼시 승. 괜히 꼬면 안 돼. 일단 저의 경우는 제일 먼저 얘기 드릴 게 국내는 잘 안 알려진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첼시와 리즈가 붙으면 그냥 뭐 프리미어리그
상대 팀끼리의 맞대결이다, 평범한 경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지 기사 중에 은근 이 경기가 치열할 거라고 예상하는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1960, 70년 당시에 첼시와 리즈가 트로피를 두고 경쟁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부터 약간 서로 간의 감정이 좀 안 좋기 시작했거니와 1970년대 FA컵 결승에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경기는 첼시가 이겼어요. 근데 이 경기가 너무 많이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고 반칙이 아닌 폭력에 가까운 장면들이 나오면서 정말 패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기 영상이 영국 지금 방송 심의 규정상 재방송이 불가능하대요. 심약자가 제일 피해야 될 축구 경기에 순위권에 오르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팀 간의 사이가 서포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고 당시 규정이 느슨해서 경고 한 장만 나왔는데 이 경기를 현대식 규정으로 다시 돌아보면 퇴장만 11명이 나와야 했대요. 그 정도로 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첼시와 리즈는 만날 때마다 팬들끼리 약간 으르렁대는 그 기싸움이 지금도 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기 있어요. 저 90년대에 챔피언 결정전 울산 현대 대 수원 삼성. 아, 울산 대 수원. 그 수원 삼성 그 원년 첫 시즌에 네. 그때 이제 기업 라이벌리가 대단했거든요. 현대와 삼성. 네,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볼 난투극의 챔피언 결정전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데 이 시기면은 리즈가 또 명문 시절 아니에요?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리즈의 진정한 리즈 시절이 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거든요. 근데 첼시가 여기서 그래도 리즈에게 되겠네요. 네. 그때는 오히려 토너먼트를 오히려 FA컵은 또 첼시가 이겼으니까. 네. 그리고 첼시가 이제 웨스트햄한테 패하면서 최근에 약간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줄부상, 뛰는 선수들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과 삼선이 압박에 매우 약하죠.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즈가 첼시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르지니와 같은 미드필더들이 압박에 약하니까 어이 저 발롱도르 3위 발롱도르 대3위가 대 3위가 리즈에게 리즈의 압박에 약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발롱도르를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이번에 웨스트햄전도 조르지니오가 안 좋았어요. 근데 발롱도르 3위라는 점. 발롱도르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왠지 조르지니오는 이 경기에 나오면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즈 선수들이 또 아주 노리고 달려들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진의 결정력이 문제가 있고 벤치렐이 부상을 당하면서 첼시가 왼쪽에서 더 이상 리디거의 전진 그리고 벤치렐의 어떤 오버래핑, 오도이와의 스위칭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첼시가 이긴다 하더라도 경기력이 좋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첼시가 치렐, 하베르츠, 캉테, 찰로반의 결장이 유력한데 코바치치는 한 70% 정도의 결장 가능성. 근데 지금 기사대로라면 못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꼬지 말고 첼시 네. 승 이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아 이거는 제가 브랜트포드 와포드에서 와포드 승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죠. 예. 그러면서 살짝 정배로 지금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지금 얘기하자 여기는 제가 무승부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증인이에요. 예, 봤어요. 맞아요. 무승부라고 적었는데 네. 약간 지금 전적이나 숫자들을 좀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다시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니트전이 첼시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1, 2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물론 유벤투스의 어떤 말매전, 제니트의 첼시전 져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니트전에 너무 지쳐있는 선수들을 좀 휴식을 취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첼시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 발롱도르 3위를 보유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첼시 승으로 가시죠. 네, 그냥. 첼시 승으로 그런데 따라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은 무승부도 네.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경기 첼시와 리즈 경기 첼시 승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리그 9위, 리그 6경기 5무 1패로 다음 경기는 이제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1위, 최근 리그 6경기 6연승을 달리면서 6승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4위, 최근 리그 6경기 3승 2무 1패인데 직전 경기 마요르카전에서의 패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에게도 이제 참다 못해 터졌다, 심해율에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결과였습니다. 한준현님의 예상은? 의외로 네. 벤제마 선수가 없으면 벤제마 선수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히려 업셋 쪽으로 아틀레티코를 찍을까도 했었는데 아, 네. 그런데 벤제마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레알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아주 오래갈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대신에 인테르전 출전만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희는 이제 녹화상으로는 인테르전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인테르전도 저희가 모르는데 주중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자체가 아틀레티코가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레알과 인테르도 서로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는 정말 혼신의 힘을 불살라야 될 포르투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벤제마가 돌아온다?
레알이 살짝 유리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무승부 가능성도 그럼에도 있다. 불구하고 아.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네.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맞대결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7경기 무패, 3승 3무. 근데 역시 무승부가 많다는 점에 대한 어떤 염려는 되는데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은 90점을 잡기가 매우 힘든 시즌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은 수비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대신 공격에 더 잘 풀리게 하는 백스리 전술의 변화를 통해서 라리가 우승까지 거머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그 전술이 약간 간파당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 백스리로 변화하면서 일정 부분 시메오네가 스쿼드상으로나 전술상으로 힘을 빼게 된 수비 쪽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공격도 공격 나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분위기의 차이 그리고 벤제마가 없어도 비니시우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에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네. 레알이 살짝 이길 것 같긴 합니다. 벤제마가 있다는 전제하에 저 이명철 해설위원을 그냥 네.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한준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쉬운 결정에 따라가자. 여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들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데 네. 벤제마가 없으면 이거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요비치의 매직이 매 경기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비니시우스가 물론 지금 뭐 사실상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윙포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물론 살라 선수 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좋은 날 보면은 살라 선수에게도 거의 뒤질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벤제마가 없으면 어쨌든 좀 그거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벤제마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네. 레알승. 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레알 승리. 하지만 만약에 벤제마가 못 나온다면 무승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준희 의원님은 네, 예상을 네, 해주셨습니다. 아까 첼시 리즈전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아틀레티코가 이길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벤제마 있죠. 없으면. 네. 다음 경기는 이 리그왕의 빅매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 파리 생제르맹은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4승 2무.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달리면서 팬들한테는 경기력과 결과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아니 그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네. 이긴 경기가 없어요. 결과는 리그왕에서 그래도 좋았던 축에 속하지만 경기력은 매우 안 좋았죠. 다 간신히 이기고 네. 있어요. 네. 게다가 초반에는 실점도 계속했던 어떤 흐름이 있었고 모나코는 반대로 초반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리그 6경기는 2승 3무 1패 분명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을 역시 빅매치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리그왕의 대표적인 두 팀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모나코가 리그 더블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결과 예측의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하에 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는 없죠. 그렇죠. 네이마르 선수가 있으면 저희가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얘기할 때도 했지만 M&M은 무조건 넣고 생각해야 되고 네. 심지어 교체를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없을 때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요때다 하고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전술적 변화를 지금이 줄 타이밍이기는 해요. 네이마르 선수가 하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으로는 굉장히 좀 운용의 폭이 좀 숨통이 트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3백 같은 거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 과감하게 전술 변화를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윙백들을 좀 공격을 많이 시키면 좋을 만한 윙백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메시 은바페 선수를 그냥 투톱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3, 5위 같은 네. 포진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근데 과연 한번 해볼 거냐 포체티노 감독이 그런 생각은 드는데 승부만 보자면 모나코가 역습의 한 방이 충분히 있을 만한 member예요. 저는 요거 무승부. 네. 일단 저는 지금 한준희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포체티노의 전술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M&M 중에 한 명이 좀 장기간 빠진 네. 그때 전술 변화 안 해보면은 사실은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왠지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멤버 변화는 약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랑스전을 보니까 이카르디를 써봤어요. 모처럼. 근데 네. 이번 경기도 만약 포체티노가 변화를 준다면 이카르디의 원톱 기용 정도는 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디마리아를 랑스전 후반전에 잠깐 정발윙으로 쓰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윙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 디마리아가 확실히 피지컬적인 저하가 왔습니다. 연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마리아가 이제는 이른바 반대발 윙어로서 경기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주기에 예전만큼 활약을 기대하기에 좋은 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왠지 포체티노는 디마리아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쓰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은바페 메시 선수를 같이 공존시키는 조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이 답답한 경기 내용이 자칫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모나코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 폴란트, 골로빈, 보아두, 벤예드르 역습과 중원의 순간적인 압박에
매우 능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추아메니 선수가 추아메니도 또 미드필드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3선 자리에 또 보탬이 되어주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뒷공간을 순식간에 공략할 수 있다. 근데 파리의 화력도 어쨌든 음바페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한 방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예상이 됩니다. 파리가 시원하게 좀 못 이기는 팀이고 네. 거기서 큰 변화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모나코도 어떻게든 파리에게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무승부가 가장 맞는 결과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그냥 정배는 파리 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요거는 또 우리가 걸려드는 것 같긴 한데, 아이 무승부 이거는. 네, 무승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 무승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투펀치 이번 6경기 예상을 다 마쳤고요. 웬만해선 쉬운 결정을 내리려고 했어요. 네, 정배로 따라가려 했지만 그래도 파리는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갔음에도 경기력이 매우 고민스럽기 때문에 네, 파리는 올 시즌 내내 별로 안 좋기 네. 때문에 요건 무승부로 해도 그렇게 그렇죠. 큰 이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만 조금 저희가 트릭을 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미호님은 아까 그 첼시 리그를 네. 무승부로 처음에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꼬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제 말대로 네. 첼시 승으로 간 것이 옳을지 한번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랜트포드 와포드 제가 고집을 부려서 와포드 승이 됐거든요. 이거 틀려서 과연 다음 제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당당하게 펴고 이 옐로우 자리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맞아요. 두고 이거 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무승부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네, 네. 이 스토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결과 아주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 옐로우도 또 하나의 승부 예측 6경기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